차가 달달하다. 예. 뭐 다른 건 먹어가지고 별 잘 모르겠어요. 차겠지. 카드가 이거 카드가 나온 거죠. 저거 하나밖에 없네. 카드 보관. 네. 카드 보관. 세 개 있어. 세 개. 있구나. 이것도 있어요? 이거 나오시는 게 나아. 버스 탈때 이거 그냥 찍으면 되나요? 신문물 같네. 무장육부라고 하는 우장육분 전화기 뭐가 다 된다고요? 이거 없으면 못 살. 예. 반 먹을래요? 반? 이 차도 맛있네. 비가 와서 그러나? 참 맛있습니다. 응? 진짜 맛있네요. 차를 안 보시려면 제자리를 하기 별로 관심이 없네. 안 돌릴게 차를. 아, 약간 맛있다. 검은 콩이 탈모하셨네요. 탈모? 아직 탈모까지 나왔어요. 예방. 맞아요. 검은 깨 그리고 검은 콩 이런 게 옛날부터 탈모를 좋다. 그럼 혹시 삭발했는데 바로 떠버리가 잡히는 거 아니야? 스님 저번 주 수요일 날 한 주 전에 그 구자 산자 송광사 구산 스님 상자된 현자 웅자 스님 다녀갔습니다. 스님 기억하고 스님 뵈러 왔는데 마침 스님도 서울 법회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요? 예. 우리 하필 수요일로 현 누구라고? 현웅자 현우. 현웅 현웅. 네. 옛날에 불교 TV 같은 데서 법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미국에서 한 20년 계셨고요. 잘 모르는 스님. 그래도 저기 뭐 만나보고 싶은데 왔다 하는데. 스님 예,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날 찾아온 뭐 이유가 있을 건데. 스님 인연이 있더라고. 송광사 스님 그 네, 강주하고 송강수. 계실 때. 네. 네. 현웅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육조사 관계되는 예, 스님. 맞습니다. 육조사. 아,
아, 기억. 한번 만난 본 것 같아요. 네,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오셨고 또 자비선사가 이렇게 잘 그 도량이 가꾸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하시고요. 또 저희 초기불교 승가대학원이 있다는 것도 매우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원감 스님 처음 만났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저라도 이렇게 안내를 해줘가지고 차담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송광사 갑니다. 제가 23일 보살계 수계식이 있고 또 현목 스님께서 아마 방장을 취임하실 모양이에요. 축하도 해드리고. 비 오는 날 많이 먹는 날. 그런 걸 비 오는 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원래 운동을 못하는 날이 되었어요. 살찐. 이 에너지가 필요한 날 아닌가? 그거 많이 먹었어? 죽을 많이 먹었어? 약간 이거 엄청 맛있습니다. 제일 먼저 먹었. 아, 내 간부터 먼저 봤어. 오늘 에너지 보충을 진짜 많이 하네. 뭐 햇빛이 나네. 그 직선은 멀리 곡선으로 곡선으로 그래 안전하니까. 네. 2차 구경을 한번 합시다. 아까 중간에 본 거 아닌가요? 왜? 없어요. 중국 다업공사 운남성 공사 이무노수. 아, 선 맛있는 산대요. 네. 이무 노수 원단. 이무 구멍이 작아가지고 물 나오는 시간이 걸려. 차입도 괜찮은 것 같네. 밑에 저는 날치살을 갖고 온 거 아니고 네? 날치살과 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기운이. 여기 시원한 기운이.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스님 어떻게 소문 듣고 왔나 보다. 네, 저기 도정 스님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도정 스님. 아, 그러더니 이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비선사.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온 건 아니고 이제 그 반연이 있어서 도정 스님한테 스님이 여기서 그 스님은 가나선 하는 스님인데. 맞습니다. 예. 도정 스님은 여기 올 생각을 안 하지. 제주도가 좋아서 안 올 것 같은데. 남선사라고. 네. 옛날에 도정스님하고 미얀마에서 몇십 년 전이었지. 한 20년 전입니까? 30년 전? 40년 전입니까? 92년도에 갔지. 92년이 뭐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는 방콕에서 양곤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한 20명인가 30명 정도 타는 비행기였대. 작은 비행기. 네, 네. 근데 탈 때는 너무 조용한 거야. 1시간 쭉 지나니까 와 하고 막 소리 질러. 그래 보니까 양곤이 보니까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위로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안호를 할까? 그건 추측인데 비행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잘 봤다. 그런 의미로 박수를 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낡은 거예요 비행기가. 나처사 특징이 차가 고만고만한 차를 어디 잘 구해가야 갖다 줘요. 지금 단계에서 좀 더 좋으면 아주 맛있는 차인데 딱 고만고만한 차. 그만. 그 고만고만한 차가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 여기서 좀 좋으면 7만 원, 더 좋으면 9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딱 고만고만한 차를 어디서 이런 걸 신기하게 잘 구해가지고 잘 나가. 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가 거 봅니다. 아닌가 뭐. 그런가 봅니다. 요거는 그냥 좋다. 이 차가 그냥 좋다. 아주 좋다는 아닙니다. 맛있어요. 네, 그래 좋다. 성욱큰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혀가 간사해서 점점점 좋은 차를 먹게 된다. 그러면 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네. 그래서 당신은 차를 좋은 것도 안 마시고 나쁜 것도 아마 그 중간 정도 수준에서 마신다. 그래 너무 좋은 거 마시려는 게 너무 많이 비용이 드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맞는 거 같아. 네. 이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저절로 자제가 되다. 그리고 아주 비싸다는 차를 먹어봐도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어디 가면은 아주 비싼 차라고 해서 아니 내는 지금 때가 있는데 맞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차도 몸이 이렇게 좋을 때 차 맛이 참 맛이 좋고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마시면 차 맛이 별로 없어요. 경험상. 그 차는 이렇게 비가 올 때 차 마시는 게 맛있어요.
한잔 더 하시겠습니다. 일단 먹어야죠. 부산에 어느 그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차를 사서 마신다는 20년 전에 그런 얘기들이. 차에 얼마나 미쳤으면 집을 팔아서 차를 살까. 아니 뭐 건강이 그거 먹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는가 뭐 그런 소리를 어디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 어느 선 이야기는 자기는 보이차보다는 그 차가 좋다고. 그 뭐야, 복전, 전차, 복전차. 복전차. 복전차가 건강에 너무 좋다고. 보이차는 안 마시고 복전차만 마시는 스님. 그래요? 복전차는 보이차 계열 아닙니까? 보이차인데 우리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전 아니에요? 법당의 복전. 웃으라고. 네, 복전차는 이렇게 이런 걸 벽돌 같아요. 전차라고 예. 하는데 복전은 한 1km 정도 돼요. 이렇게 커요. 네. 보통 이렇게 되는 게 복전이라고. 네. 두께도 더 두껍고. 이제 복전차 입맛 큰 걸 하나 꺼내서 먹어야 되겠네. 이런 건 네. 보통 전차라고 하고 이게 250g 전차. 요거는 이제 357g. 왜 이게 357g이냐면 옛날에 차마고도로 중국에서 차 생산해서 티베트 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할 때 말, 당나귀 있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무게를 고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무게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쪽 절반, 이쪽 절반 이렇게 딱 하는데 이 357g으로 몇 개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규격이 그렇게 생겼대요. 야 역사적인 그거네. 역사적인 에피소드가 있네. 예전엔 이거 발로 돌 틀에다가 넣고 발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로. 차마고도 그 다큐멘터리 다들 보셨나 예, 예.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 저도 한 두 번인가 세 번 봤는데 거의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색다른 데도 맛이. 오, 이게 맛이 색달라요. 행복합니다. 써봤어요? 네. 세차 좀 이렇게. 뒤끝이 구경자고 맞네. 구경자고 괜찮가요? 네, 세차. 네. 세차. 오경자원이. 아따, 이것도 시원하네. 네, 이 차의 향이 있지 않아요? 향기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앞에 마신 차보다 기운이 더 좋네. 자, 고만한 차를 다시 돌립니다.
보는 거지. 고맙구나. 요런 차를 가격이 싸면 사놓으면 괜찮죠. 그래요? 예. 지금 맛이도 굉장히 맑고 차 성질이 굉장히 맑고 달고 그렇거든요. 이런 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입니다. 약간의 그 향치도 납니다. 참나무 향 같은. 굉장히 색깔이 좀 검은 것 같아요. 좀 다른 차에 비해서. 다른 게 갈색이 나는데 이건 검은색. 갈색 나는 차는 없고 다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되게 검어 보여서요. 본체가 다 다른 차에 검어지죠. 이렇게 다. 곰팡이 낀 거지 되는 것을. 아니, 껍질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차가 좋은 차는 몇 잔을 마셔도 그 맛이 계속 유지가 돼야 맛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전 조금 진하게 넣었습니다. 네. 아니 박사를 하려면 계속 마셔야 되는데 계속 패스를 하네. 예. 입천장이 조금 엇겨져 가지고 예. 조금 좀 천천히 먹습니다. 괜찮네. 네. 네. 뭐, 이 차는 글쎄요, 좀 더 마셔봐야 돼. 약간 맛이 한번 눌러주는 절제된 듯한 그런 맛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약간 통제된 듯한. 통제된 거래요. 우호 통제라. 3군 통제사. 부른 스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예. 저 식복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식복이 많아 보입니까? 네? 내 꿈 이야기를 들었거든. 식복이 많아. 식복이 많아요. 네. 실제 많아요, 선생님. 그 식복 많은 사람 같이 살면은 좋다니까 먹을 게 많이 생겼어. 선생님 나중에 같이 살게요. 야, 벌써 공양주 구했네. 아니 사무장으로 해주세요. 아, 사무장 구했네, 벌써. 여기 서울시청 공무원. 사무장이 딱 좋지. 근데 여기 사무장에 패스했어요. 아, 공부에 집중을 더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이 약 두 개를 못 합니다. 옷가네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옷가네? 옷가네. 두 개를 못 해요. 능력 부족이라. 요즘에 절집에 사람 구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아. 절집에 사람 구하면은 공양주 보살님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그래서 야, 이 요리를 배워가지고 나도 공양주나 하고 살까 그런 생각 들고. 요즘 사찰 요리를 가르쳐 준다네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학원 같은 데가 있어서 스님 거기서 남성들도 젊은 친구들도 요리를 배워가지고 사찰의 공양주로 그 학원으로 연락이 오면 이제 취직되는 거예요. 아, 그런 학원도 있는지 네, 그런 데도 있대요.
그런 얘기 비구니 쌤한테 들었는데 남자들 이렇게 아니 요즘 사찰 음식이 좀 뜨고 괜찮겠다. 있거든요. 유명 셰프들이 사찰 음식 배우러 정관스님 수업을 가잖아요. 사찰 요리. 사찰 음식 강의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따져보면. 한국 음식이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이태리 음식 같은 거 뭐 파스타나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요리사들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식은 싸면서 손이 많이 가고 저쪽 서양 음식은 비싸면서 손이 손이 안 조금만 가고, 가면 맞아요.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한식이 계속 외면당한다고. 근데 이제 먹으려는 사람은 많고 그래요. 한식이 그래도 좋긴 좋던데. 한식이 푸짐하니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만드는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거죠. 그러긴 하지. 한식이 한글하고 닮아서 그래. 한글 하고요? 우리나라 말 표현이 전 세계에서 못 따라오잖아. 네, 형용사말도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런 다른 이 맛을 표현하는 게 어느 세계 언어도 못 따라오잖아요. 그건 그 이야기는 그만큼 그런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미국에서 오는 이상한 풀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상한 풀을 가지고. 차 마시면서 향이 못 느껴져. 향. 약간의 향이 있거든요. 좋다. 말았다. 좋다. 줬다 뺏었다 해야 된다. 이 가위바위보가 가위바위보? 이거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몰라요? 고조선 시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네이버한테 물어볼까? 말려나? 뭐든지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답하더라고. 찍어봐. 삼국시. 아, 삼국시대래요? 글쎄요. 언제부터? 세계로 만들었어. 가위바위보. 여기에 근대에 생겼을 것 같은데요. 일제시대 때 네, 아닐까요? 일제시대 때 왜냐면 그게 원래 서양 거거든요. 서양 거. 네, 락시저스 페이퍼 원래 서양 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까요? 네. 우리 서양 선생님한테 거인 한번 물어봐요. 확실해요. 서양에도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방금 무등생 영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확실히 프랑스 유학파가 뭔가 좀 정보가 좀 색다릅니다. 정보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정보는 개뿔. 왜 그러냐면 선빵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말 하잖아요. 예. 프랑스 선빵이. 플럼 빌리지 거의 선빵이 아, 이거다 봤습니다. 살구만. 5세기 무렵 중국에서 5세기 무렵 중국이래요. 아, 자두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 그렇죠. 또 중국 애들은 또 뺏어가가지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예. 전부 다 뺏어가지고 자기 거라 그러잖아. 다시 해줄 거예요. 예. 조작, 조작 가능성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 다 뺏어간대. 자기들 건데. 그렇지. 그러겠죠. 그래 서로 싫어하더라고 젊은 사람. 그렇죠. 아들이 참 욕심이 많아. 이건 우리 정서. 버전을 저쪽 정서로 바꾸면 근데 뭐가 들어와도 한국에서는 창조적으로 개발. 어. 창조적으로 전혀 다른 물건을 예. 만들거나 예. 음식도 그렇고 우리 거와 하니까 본토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 뭐가 나왔어? 가위바위보가 스님. 왜? 가위 네. 바위보 예, 왜? 아, 거꾸로요. 언제 만들었는지 아세요? 아, 언제 만들었냐고? 예, 다 지금- 이거 찾고겠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 몇 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요? 5세기 5세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대요. 그게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습니다. 포르투갈도 있는데 아, 네이버에 포르투갈도 찾아보고 포르투갈은 이제 기원전 6세기 그럼 불교가 들어오면서 글이 돌았을까요? 포르투갈 기원 후 6세기. 각 세기 그러니까 자기 유래라고. 그 실크로드를 타고 마르코 폴로가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한참 뒤에 사람, 원나라 시대 사람이니까 한참 뒤에 사람. 그런가요? 네. 14세기. 갑자기 왜 가위바위보를 얘기해? 주제가 말랐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말랐습니다. 야, 이거 세계적으로 유래가 아주 띠빵받네. 유래가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뭐든지 맞아. 아. 서로 자기 거라 그건. 또 잘 쓰라고. 네, 유럽에서 포르투갈에서도 또 자기가 거기서 만들어졌답니다. 학자별로 연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자기 걸 하는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있네. 특히 중국하고 한국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또 애초에 그거 중국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 때는 자기들의 것인데 자꾸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고 또 한국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 이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것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다 자기들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예를 들면 한복이나 이제 김치 같은 거 이렇게 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한자도 이제 그렇고 네, 그러니까 서로가 별로 안 좋죠. 맞아요. 우리는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옛날도 동국 또는 해동이라는 말을 썼지 중국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분명하게 선을 껐어. 그래 신라시대 때 보면 원효 스님은 해동이라고 그러고 의상쌤 하면 동국이라고 그러고 아마 뭐 하여튼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 그게 이제 중국하고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선을 꺼서 얘기하는데 중국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주역은 태오복희라고 하고 그 염제 신농은 그 약초 관계된 것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뭐 이렇게 동물 짐승 형태라고 있고 근데
그 고조선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분, 단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정확히 몇 대 단군인지 모르지만 탕록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사망 5제 가운데 황제 혼원 씨하고 치우천왕이 붙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번을 싸웠으면 100번을 다 그 치우천왕 이겨요. 마지막 한 번을 지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청동기가 철기문화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은 청동기를 상징하고 전쟁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 두꺼비가 도깨비 같이 생기고 치우천왕 모습이었다는 그게 이제 그래서 황제헌원 씨는 이제 한족의 시조가 되고 그런데 그 염제신동이나 태호복기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 하거든요. 고조선 한족. 그래서 많은 것들이 겹치긴 하는데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황하라는 감이 그 위쪽은 이제 고조선 문화예요. 이쪽 산동반도 이쪽은 그래서 공자도 동쪽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 네. 역사를 다 자기들이 발굴한 걸. 그래 공자가 이해를 이제 공자가 이게 동쪽은 옛날부터 선비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동쪽 공자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고 사실은 고조선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역사가 우리가 고조선 전혀 모르잖아요.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역사가 반만년, 5천년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고작해서 부여도 우리 역사에 안 치는데 부여도 사실 우리 역사로 그렇대요. 그런 거 안 쳐주죠. 나는 남북 통일되면 또 난주도 되찾을 거야. 한우 스님. 네. 난 요하 지방도 예, 예, 맞습니다. 그 지방들이 다 고조선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란 이 부족이 엄청난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 아주 다민족 공동체였다는 다민족. 그래서 전 중앙을 다 가진 거죠.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게 한이거든요. 한국 할 때 그 한. 그래서 그쪽도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고요. 또 터키도 그렇다고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로 가는 갈수록. 중국 애들만 모르는구나. 지금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밝혀지면 되돌려줘야 되니까 그걸 밝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서 가지고 태몽 여기 길상스님도 먹을 법이 많습니다. 네, 여기도 먹을 법이 많습니다. 이런 누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10명이에요. 근데 2명이 말하자면 이제 어려울 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서 이제 바로 갔습니다. 이제 어떤 보살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 3사람이 저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먹는 것이 막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저 먹는 걸 보면 놀랬어요. 막 이걸 막 개눈같이 그야말로 먹으니까 막 뭐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누가 그런 말을 하길래 그럴 수도 있나 싶어가지고 좀 뭔가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다 그 두 아이가 다 굶어서 죽었거든요. 일하러 나가니까 젖을 못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굶주림이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제 스스로도 업이 되게 많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어릴 때 떡을 좋아해가지고 떡이 목에 차들어 먹었어. 떡만 보면. 그 다음부터 음식도 못 먹고 그러면 3일 내도록 그래서 지내고 이러는데 그냥 안 먹잖아 떡을. 떡 보기도 싫지.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세종이보다 비슷비슷한데. 그건 식복하고는 관계 없는데. 좀 더 익었네요. 이제 제가 가면은 꼭 먹는데 그때 타이밍에 가요. 그렇습니다. 때를 놓쳐서 먹는데 그때 가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기상씨 먹을 또 있습니다. 딱 그 찬스에 가요. 공통점 먹을 거 있어요. 아유 자비선사는 이제 막 먹을 게 넘쳐나겠다. 나는 별로 그냥 식복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보진하고 뭐 있는데. 아유 요새 이상하게 배가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배가 부른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선방에서 식스센스를 개발해 갖고 왔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수거사님 또 무슨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희 이제 수거사 본명이 그래서 수거사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수거사. 네, 네, 수거사 이렇게 물거사네. 물거사가 아니고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숫자를 예, 여러 가지 의미를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연구반 2년 차가 됐습니다. 두 사람들이 2년 차. 저희들은 연구반은 한 주에 2번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마치고 인도 뿌나 가가지고 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산스크리트나 뭐 뭘 또 공부한다고 요가라든지. 굳이 나이도 적지 않은데. 말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 가야 이제 제대로 된 발음과 말을 배우고 그렇게 계속 들어야 이제 경전을 맞아서 더 명확하게 올 것 같아서요. 그렇지. 이제 공부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공부하는 재미를 들이면 좋은 일이야. 뭐 오래 살아. 그 때문에. 그 인도 달람살라에 살 때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장수 간정을 준다 이러면 네. 막 구름같이 그렇죠. 보통 한 5천 명 들으면 한 10,000명, 20,000명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법문할 때는 안 듣고 장수 간정을 준다 하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니 그래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장수 간정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했더니만 딱 이렇게 돼. 티베트 사람들이 얘기는 오래 살아야 법문 듣고 수행을 더 오래 할 수가 있다. 오래 사는 목적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하고
이러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이지 그냥 오래 사는 거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오래 살기를 작정했다. 아, 그래서 관정 받으셨어요. 그 전에 뭐 한국인을 위한 버페트 장수 간정도 주시고 또 간신보살의 네. 간정도 주시고 뭐 가면 받았으니까 그 인도 가면 달람살라 가서 법문도 듣고 이러면 좋겠네. 네. 좀 운 좋으면 달라이라면서 남자 친견도 하고. 근데 인도 유학 가면은 스님 돈이 안 듭니다. 스님. 물가가 우리보다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식비도 안 들고 대학교 공부하러 갈 때 과에 따라서 교육비가 거의 안 듭니다. 많이 안 듭니다. 숙박비가 좀 들 뿐이지 식비하고 교육비는 별로 안 들어요. 돈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요. 한 30만 원도 아마 남을걸요. 한 달에. 한 달에 30만 원. 아우 괜찮다. 같은 겁니다. 방금 세 번째 뺐는. 이거는 그러네. 두 번째 차가 가장 맛있었죠. 이 차는 어때요? 나는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좀 특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징이라 하면 약간 맛이 좀 개성이 그렇죠. 차로 볼 때는 좀 더 익은 것 같고요. 차 재료로 볼 때는 두 번째 차 재료가 아주 좋았어요. 네. 차 장기정 재료가. 있었어. 그래도 녹차도 보통 세 번째 잔 가장 맛있다 그러거든요. 보통 세 번째, 두 번째. 예, 그런 것처럼 보이차도 이제 좀 한두 번은 좀 빠져나와야 되고 서너 번째 이때가 맛이 그때부터 맛이 이제 나오는 거라서. 수고 하나 주십시오. 아니 수고. 네, 유래. 자세히가 성향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90년대 후기 차들. 90년대 후기 차.
이거는 몸이 땀이 많이 나네. 맛은 뭐 별로 없는데. 이거 면역력에는 괜찮겠구나. 열감이 있네. 어? 열감이 좀. 열감이 대단하네. 네, 열감이 좀. 순식간에 몸이 확 따뜻해져. 오늘 같이 날씨 추운 날 딱 맞는다. 차는 맛은 있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맛을 볼 수 없어. 자아가 있을까 없을까? 뱃속에 자아가 있냐가 그 말씀이십니까? 자아가 있다면 뱃속에 들어간 차도 맛을 봐야 될 건데. 그렇지 않니? 그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 차 맛보면 맛보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뱃속에 들어간 차 맛은 못 보니까 그게 어떻게 자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주제하는 자아는 없는 거예요. 박사과정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아는 소위 말하는 판단 기능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자아라고 하는 게 보고 듣고 모든 걸 주관하는 게 네. 자아인데 네. 아니 맛도 못 보는 거 보면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어떻게 자아라고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아는 없다는 거지. 스스로 자체 하나 빼면은 그도 봐줄만 하지. 그 능음경인가 그 자아가 안에 있다면 내 내장을 다 봐야 되겠네. 그렇지. 수구적 그런 말 똑같은 이야기. 그거하고 비슷한. 안한존재 칠처증심이라고. 그렇죠. 그 혀로 이야기할 뿐이지 같은. 그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그 맨난 도로스 왕이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해. 창문을 탁 열고 밖을 내다보듯이 보는 내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나가시나 스님 하는 말이 자아가 정말 그렇게 창문을 열듯이 보는 아가 있다 한다면 호공을 의지해서 봐야 될 것이다. 그게 진짜 자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아가 있다면 굳이 창문 열고 밖으로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스스로 존재하는 아인데 그러면 육체가 필요 없이 그 호공에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왕이 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차 마시는 자는 누구인가? 자아는 없는데. 이거 아무 맛도 없는데 열은 굉장히 많이 나네. 그러면서 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아, 네. 아까 차를 보니까 오늘 마신 차 중에 가장 연식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보통 하는 말로 3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차에서 약으로 변한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찻잎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세월이 좀 지나면 약성이 좋아진다고. 30년 이상 지나면은 그 맛이 난다 그러거든. 그게 왜 침향 맛이 난다. 이래. 침향 맛이. 네. 30년 이상 지나면 침향 맛이 난다. 이건 침향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오히려 향 나는 것은 두 번째 차가 약간의 그 향이 좀 배어 나오는데 참나무 향 같은 향이 났거든요. 그래서 동경호 같은 차들 마시면 이제 다른 것 없는데 좀 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할 때 특별히 어떤 향을 좀 내는 그런 곳에 보관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저게 보이차는 맛이 있는 동 없는 동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해. 그럼 이 차가 딱 맞는데. 오래될수록 있는 동 없는 동 한데 754 같은 경우는 이제 754가 우리 사람들이 현재 많이 좋아하는 까닭은 그 오래된 차, 고차, 노차 맛이 나서 그렇지 향은 안 나거든요. 754는 그게 이제 80년대 중기 후기여도 향 대신에 맛이 굉장히 오래된 차 맛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것이 단맛이 또 차 마신 뒤에 단맛이 입안에 고이기 때문에 또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무슨 말씀처럼 처음 두 번째 점점 이렇게 그 기운이 열감이 일어나고요. 한 세 번째 점부터 온몸으로 확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맛은 그런데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 날씨가 역주행하는 것 같아. 갑자기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고. 네, 작년 올해는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도 지진인가 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3,000명이라고 말. 가슴 아픈 일이요. 미얀마는 참 그 수행 풍토가 참 좋아. 지금 뭐 셰우건 그 셰오민 그 세우민 센터 같은데 문이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뭐랄까 그 반군 혁명군하고 지금 군부 쿠데타로 잡은 정권하고 계속 이게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연재해까지 일어나고 얼마 전엔 자연재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쿠데타 일으킨 군부가 그 혁명군한테 미사일을 쏴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난에서 복구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다 그냥 미사일을 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반인간적으로. 야, 그건 좀 너무했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양곤에 있는 그 비파사나 센터도 또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그 분위기가 거의 죽었다고 보는 게 분위기 안 좋답니다. 갔다 온 사람 이야기 안 들어봤는데 얼마 전에 여기 그 스님 법명 도관 스님. 도관. 예. 미얀마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던 스님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그 스님은 자선 스님. 자선 스님. 예. 지금 옛날 같지 않다고 그래요. 수행센터들 분위기나 살림살이가. 군부가 들어서고 완전히. 그렇죠. 미얀마는 정치가 온 국민을 이제 국민들을 최하 살림살이 수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불교가 무슨 좋은 메시지, 영향력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야도 뭐 도대체 어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참 많이 번질나게 돼 있는데 진짜 미얀마 세대 아니라. 아까 세 가지 합쳤거든요. 그거 한번 먼저 맛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미얀마는 땅덩이가 크고 산림이 그 기후 도움을 받아가지고 밀림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티크 나무들이 막 자라고, 그리고 또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고 국민들이 부지런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굉장히 용맹하고 부지런한데도 나라가 뭐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 옆에 베트남이란 나라는 태국을 넘어서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꽤나 이제 발전된 나라인데, 그게 어쩌면 정치 시스템이 좀 뒷받침하지 않았나 싶어요.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기본까지 다다르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후퇴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성을 마취시키고 중독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 대통령이 달라이라마 스님을 불러가지고 유명한 말이죠. 종교는 마약이다. 예. 빨리 그래서 벗어나 공개를 했다고. 그 말 듣고 자각을 했다고 알거든요. 그 말 듣고 망명을 결정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냥 다 드시지 말고요. 그냥 주세요. 그때 20대 중반에 달라이라마 스님은 모택동 비행기 타고. 근데 모택동은 정책을 공산주의 정책을 쓰다가 7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을 2천만 명의 땅에 끌어들였다. 미친놈들이잖아. 근데 역시 공산주의가 더 나쁜 것 같아. 더 나쁘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체주의잖아. 전체주의니까 전체를 하나로 움직이게 하니 그 인간의 자유를 억압해가지고 어찌 하겠다는 거야. 모정 선생님도 찌꺼기 식당이 많습니다. 프랑스에서 잘 못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식욕이 그래, 식욕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물기 생겨가지고 지금 살쪘어요 지금. 네, 살이 좀 네. 쪘습니다. 브랜딩가 나. 블렌딩한 거. 그러니까요. 블렌딩. 보통 외국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하다 오면서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는 식욕이 늡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초 체력, 근본 체력을 훼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바로 왔기 때문에 아직 100일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해가 돼. 100일 동안 마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에 들어가서 마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이렇게 뭐랄까 채식을 고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도 또 좀 양으로도 좀 많이 먹어야 합니다. 자네는 오래 살 거야. 그거 봐요. 건강하고 오래 살 거야. 채식하는 사람은 예, 건강하고 오래. 여기 채식합니다. 저희들도 채식합니다. 아니 저희들도 채식하는데 한 달에 한 2번, 3번 나가서 좀 프로틴을 섭취할 뿐입니다. 우리도 채식이야. 자비선사에 먹는 게 다 채식이지 뭐. 흔히 말하면 간헐적 채식이라고 하죠. 간헐적 채식. 아니
10중 8구 우리 채식이잖아요. 우리도. 요번에 운영위원회 이제 했는데 정산 스님이라고 합니까 본명? 네. 감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소임이. 네. 그런데 연륜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가 봐요. 은혜원 출신.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선운사 본사에서 제가 교무를 한 5년 가까이 하면서 매주 한 번씩 교무회의 그러니까 참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산 스님 요번에 참석하고 하는 말들 들어보니까 꼼꼼하더라고요. 매우 꼼꼼해요. 그래서 아, 이런 스님이 있구나. 야, 살림살이를 맡기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성함대로 말해. 정사를 왜 그래? 이름 자체가 정산이네. 이거 야, 정산을 잘하는 거. 연발 정산. 예. 그 바람식 시스템을 딱 바꾸고 있어요. 이번에 와서 일반 회계를 싹 바꾸고 정리해놓고 가셨어요. 다음에 그래. 와서는 실수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는 불사 세 가지로 하신다고 일반 회계를 좀 딱 정리하고 가셨어요. 아, 네. 그리고 특별히 다음에는 템플 회계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불사 세 가지로 해서 하나씩 해결하신다고 했어요. 확실하시더라고요. 드물게 보는 인재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사찰 운영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열정만 갖고는 못하는 건데 꼼꼼하더라고요. 저 신도 회계하고 재무 회계 그 얘기하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재무 회계가 하면 나중에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 할 때 드러나지 않는데 신도 회계하면 그 신도 회계 얼마 어떤 보시를 얼마 했는지 그것이 재무 회계로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이 나중에 그래서 기부금 정산하는 정확히 다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튼 새삼 또 좀 칭찬하게 되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딱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까지 딱 입력까지 해갖고 딱 출력해갖고 주고 가셨어요. 다음에 모여서 사인한다고. 그리고 또 총무 스님의 연경 스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19년부터 살기 시작해서 벌써 이제 횟수로는 7년 차가 되거든요. 날수로는 이제 6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 연경 스님이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꼼꼼합니다, 연경 스님이. 그래서 그 포살계 유명교 수계식 같은 경우도 연경 스님 뒤에서 다 커버하거든요. 네. 그러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막아줍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됐어. 왜냐하면 강의를 4개나 맡아서 또. 그러니까 진리를 보기가 어려운 거야. 강의가 4개야. 일주일에 4분 간다 그러면 여기 거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여기가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박사학위 받고 그만 완전히 강의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언어가 되잖아. 거기가. 왜 영어 되지, 일본어 되지, 중국어 되고 이렇게 언어가 되니까 학교에서 시키는가 봐. 특히 그 대상자가 외국인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가리키니까 자기가 여기서 이것저것 보려면 안 돼요.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 저게 연경 스님은 난 소임을 아마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박사학위를 안 받았으면 강의도 안 들을 건데 그냥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 박사학위 받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만약 학자의 길을 내가 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 더 받는 게 뭐냐 했더니만 동국대 그 병원 그게 학생들 대상 명상을 또 가르친다. 그러니까 아니 강의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박사학위 따니까 그렇게 강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야, 빨리 저도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는데 예, 예, 빨리 타세요. 박사 과정이 있어. 한 10년 있으면 따겠죠. 아, 그래서 강의가 지난번에 강의 들어오면서 계속 들어올 것 같은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있어. 뭐 누구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도와주세요, 사실. 막 뭐라고 해서 안 하면 당신이 와서 다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딱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상 스님이 이제 해야죠. 기상 스님이 좀 먹을 복이 있으니까 혼자서 세 사람 몫의 인생을 사니까 또 그렇게 됩니까? 잘하시겠죠. 여기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부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그냥 간당간당하면서 잘 이렇게 넘어갑니다. 딱 살 만큼만 딱 들어요. 식복이 많은 분들, 많은 스님들이 있어야 넘쳐나는데, 근데 아직까지 발복이 안 돼서 그런데 언젠가 자비선사도 발복하겠죠. 어쩌면 지금 자비선사의 어떤 그 과정이 가장 하이라이트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정점을 찍으면 내려오는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이제 봄이 시작. 아직 정점에 오르지 않았다고 알았어요.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르막에 오르고 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정점은 찍는 일이 우리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려와야 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정점 언제 찍는가 하면은 견성하는 자가 나올 때 이제 정점을 찍는 거야. 네.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이제 우죽순처럼 여러 명이 나와야 된다고. 네. 그러면 한 명만이 아니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 예,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 좋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꾸 모이는 것 같아요. 나 고도고사가 저렇게 열심히 불사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문광스님 이론대로 하자면 우리 자비선사는 감방이거든. 동북쪽이라 감방이 있죠. 감방은 만물이 종점이자 시작점이라네요. 그래서 널리 이렇게 세계로 퍼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감방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타너 스님이 예언을 했다는데 2025년을 시점으로 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은 저기 청년이고 미국은 처녀라네. 그래요? 그래서 늘 미국에서 도와준다니 그게 보면 생각해 보니까 뭐 자비선사는 누가 도와주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야기하자면 아마 이제 앞으로 자비선법이 전 세계에 퍼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징조가 그 사카티타 대회 때 적연스님 참명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거든. 많은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제 세계 여성 불교도 대회단 말이 그게요. 그래서 이제 올해인지 내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할 때 또 참명상 가서 또 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복년사에서 참명상을 하면 200명, 300명이 모이면은 그냥 뒤집어진대. 그러니까 참 이게 누가 그것을 하느냐가 참 스승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복년사 적연스님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 복룡사 스님하고 스님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서로 그렇죠. 한국참명상협회 적연스님 이사로 있죠. 혜성스님도 이사로 있고 비구 3명, 비구 2명. 비구 2명, 비구니 3명. 여기에 이제 이사로 있는데 그래도 저게 거의 15년 지났어요.
창립한 지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 어쨌든 이제 그 하나만 해도 점점점 발전하는데 원래 이제 명상차를론하다 2가 나올 겁니다. 1권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수록돼 있고 내년에도 책이 또 참명상 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후반기 늦게쯤에서 명상 극길론하다 3가 나올 거예요. 블렌딩한 차가 괜찮네요, 선생님. 예, 블렌딩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커피도 블렌딩 하는데 그만해도 차라고 블렌딩 못할 네. 이유가 없지. 맞습니다. 블렌딩 하니까 맛있대요. 그렇죠. 근데 역시 그때도 블렌딩하고 이것도 블렌딩 했는데 가장 힘을 발휘하는 건 몸에 열을 내는 차가 힘을 발휘하네 보니까. 옛날에 차를 몰랐거든요. 그냥 차는 2차 두 번째고 결과부 잔다고. 같이 차를 오랫동안 이제 마셨는데 제가 쓰는 방 옆에 살았거든요. 34살 때. 근데 늘 차를 마시러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제 고충, 위로를 들어주고 결과에만 신경을 쓰는데 이제는 이제 차를 이제 편하게 팽주로서 차도 잘 내고 그러네요. 선생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